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에 여권 정치인들 상당수가 매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연 검찰개혁이 순탄히 진행될 수 있을까요? 경찰하고 저 국가수사본부하고 인적 교류가 없어요? 어떻게 없어? 현재 그렇지. 원래 국수본 만들 때 인적 교류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치경찰도 마찬가지고. 국수본에 근무하다가 그 국수본에도 여러 계급의 경찰이 아니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국수본하고 경찰하고 인적 교류 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없다고 아니, 말씀하시니까 아니 하는 이것 거예요. 제가 정도 말씀드리는 장기적으로 거는- 못할 거라니까. 안 한다니까.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아니 인적 교류가 없다는 것은 지금 정성호 장관께서 요런 거나 좋아. 수사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하고 네. 국수본 경찰이 인적 교류를 하게 되면 1차 수사 기간이 서로 비대해진다, 권한이 비대해진다 이 문제 알겠습니다. 의식이 저희 잘못됐다는 밝히려면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양한 의견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경쟁해야 돼. 그렇습니다. 경쟁해서 이기면 될 거 아니야. 예. 네, 경쟁하는 거 좋다고 봅니다. 아예 이 세상에 없던 사건을 새로 만들어가는 수사는 앞으로 검찰이 못하게 하자. 이거는 거의 컨센서스가 네. 형성되어 있어요. 네. 예. 그거는 못하는 거야. 네. 그러면 경찰이나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보낸 거에 대해서 미진한 거를 좀 더 수사해서 기소하게 하는 기소할 수 있는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금 쟁점인데 예. 만약에 안돼 안돼. 보안 수사권을 인정 안 한다. 안 해. 검찰은 아예 수사는 못해. 못해. 그러면 사실은 수사지휘권은 부활시켜 주는 게 맞아요. 이게 그 끝난 말이 사건이라 끝났어요. 백범설 아니 택시 아니라 이미 법으로 끝났다고요 그것은. 협력 관계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수사 요구라는 용어는 쓰는데 검찰에서 이거 더 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에 내려가잖아요. 함흥차사야. 그래서 요새 고소고발 사건이 막 해 넘기는 사건이 그렇게 많아지고 2년 3년씩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 끝이 안 나요 지금. 사건 피해를 입은 사람 아니면 빨리 무혐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피의자로 지금 입건 상태가 오래돼서 피해 입는 사람 양쪽 다 너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형사 사건이 지금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해결이 가능해요. 그게 제도가 개선돼가지고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네. 민영배 지금 민주당의 검찰 정상화 특위위원장이죠. 장관이 너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들어보시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당정에서 의논돼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관이 지금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뭐 이런 정도에 대한 우려가 좀. 장관의 본분이 뭡니까 그런데? 안진걸 소장님 지금 검찰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하늘에 날려버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 맞습니다. 예. 그동안 심지어는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검찰 범죄 특검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정성호 장관의 저런 의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검찰 개혁하는데 이런 정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더 치밀하게 해결로 가겠다는 거면 100번 양보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다릅니다. 검찰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가 근본적으로 별먹은 겁니다. 글러먹은 겁니다. 국민은 검찰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잠이 안 오고 막 화가 막 치솟는데 그동안 이 자리에 저질렀던 그 폐악질만 생각하면 검찰청 유지한다는 겁니다. 다만 기소하고 수사만 분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옛날 검찰 내에서도 여러 번 말장난처럼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언제든지 정권 바뀌고 또 정권이 이기에 차면 언제든지 수사는 검찰 잘하면서 또 수사권 뺏어갈 그럴 우려까지는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모르겠습니다. 검찰 출신 봉웅 민정수석 짜고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혼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번 검찰 인사에도 보면 예전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반기 들었던 검사들이 막 승진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포섭이 돼버린 건지 이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당 지도부가 엄히 지금 진압해야 된다 봅니다. 저 상태로 냅두면요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검찰 개혁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뭐 혼선이 있을 수 있죠. 또 정책내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뒷이야기입니다. 검찰 개혁은 민생 회복과 검찰 이 정권의 상징이고 생명입니다. 저거 못하면 끝장입니다. 저는요.
일단은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으면서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얻었거든요. 예. 6선. 그럼 단순한 수로 선수로 계산을 해보면 추나 전쟁이라는 게 과거부터 늘 우리한테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추나 전쟁. 추나 그래서 이것도 있죠. 저쪽에서 내걸 수 있는 용병이 나경원 의원 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협치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우리는 투쟁한다. 그냥 싸워서 죽도 밥도 안 되는 법사위장으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계획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재판도 따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냥 방어 기제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참 재밌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힘은 방어한다는 논리로 봐서는 나경원 의원을 저쪽에 투입함으로써 두 사람 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또 뭔가 좀 대형 이벤트 같은 게 생길 것 같다는 직감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뭐 이제 뭐 카메라가 원래 법사위가 좀 시끄러운 법사위입니다만 이제 뭐 두 사람의 이제 추나 전쟁 예. 그래서 카메라가 평상시에 5대면 아마 10대까지 늘지 않겠나. 야.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국힘의 관심 전략. 예. 또 뭐 나경원 의원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뭐 친윤 전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꾸 이제 그걸 대조를 시키는데 결국은 저는 뭐 추미애 위원장께서 거의 뭐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데 왜냐하면 추미애 위원장은 육선이기도 하지만 그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겪고 또 그 여러 가지 전투에서 승리를 해온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명분이 절대적으로 우위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은 뭐 어쨌든 뭐 윤석열 부부 옹호해야 되고 계엄 옹호해야 되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그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하기 때문에 명분에서도 절대적으로 우위이기 때문에 나는 뭐 나경원 위원장이 아마 얼마 못 가서 두 손 들 것 같습니다. 장관님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금 뭐라고 하지 말라며. 공부가 좀 안 돼 있으세요. 지금 저 그 수사주의하고 전권 성취 저 부분은 네. 그 2021년인가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인가요? 그 이미 끝났어요. 논쟁이 끝났다고요. 1차 수사권 조정에서요. 그러니까 끝나가지고 그때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모두 모여가지고 합의서까지 쓰고 지금 최강욱 의원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건 이미 다 끝난 사안이다 논쟁이. 그러니까 그 논의 자체가 끝나서 이미 법 체계가 들어와 있고 지금 안착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다시 왜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저게 공부가 안 돼 있으신 것 그러면 같다. 그 정리가 됐다는 게 전권 송치, 다시 말해 그거는 폐지됐고, 경찰이 예. 불송치한 거를 그냥 검찰에 넘기는 건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지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협력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네네. 그 이미 다 끝난 사안인데 저 얘기를 왜 하시냐 하면은 보안 수사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주장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보안 수사를 검사가 막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래 빨리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가 보안 수사를 못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사건을 이제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에 보내는데 경찰에서 지지부진 막 한참 느려지면 아까 이제 수사 지연의 문제가 있다. 그 주장 때문에 그럼 검사가 보안 수사 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그것은 검사 수사 기소 분리에 완벽히 반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챙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보안 수사는 검사가 못하지만 보안 경찰 수사, 너네 네. 이거 보안 수사해라고 하는 요구권은 있는 겁니다. 요구권은 있습니다. 요구권이 있고 지금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면 그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은 나 몰라라 하거든요, 검사가. 근데 그 제도를 개선해서 검사가 그 사건을 챙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수사할 수 있도록 검사가 네. 보안 수사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충분히 이제 개선이 가능하다. 저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수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사건 번호를 예를 들면은 사건 번호를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없어져요. 검사 사건 번호에 목록에. 예. 그런데 사건 번호를 빨간색 만들어 가지고 보안 수사 요구한 사건을 킥스에 사건 번호를 넣어 놓으면은 검사가 맨날 아침에 출근하면 떠요. 보안 수사 요구했는데 저 사건 그대로 있네. 경찰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법무부에서 지금 거에 대해서 아마 저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면 보안 수사를 어디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무한대로 한동훈 그 시행령으로 검수 원복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거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없이 보안 수사라는 이유로 네. 끝없이 하면 그러면은 수사 인력을 또 남겨놔야 돼요. 그렇지. 수사권을 이제 점점 공소청에. 늘려가겠죠. 점점 그렇게 하는 건 이거는 수사기소 분리에 맞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입법을 하는 지금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완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매건 매직, 뇌물수수의 상징인 권성동에게 특검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요. 본인이 서명했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확실히 실행할까요? 어디에 가는지도 확인했는데 양쪽 다 휴대전화기로 위치가 추적되는데 혹시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서 CCTV는 없었느냐? 혹시 경상도 말좀 쓰겠습니다. 봉다리도 있었을 것이다. 봉다리 뭔지 아시죠? 봉지가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없는데 본인이 결백하다고 해서 과연 영장 발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평소에 어떤 스타일로 정치를 했는지 여의도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 직접 한번 여쭤보십시오.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혼자서 다 먹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공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몇 %, 정도 떼고 가져가는지, 소위 말하는 수수료를 이것도 이제 한 따져봐야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김용 전 부원장 사건과 마무리는 다르지만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만약 검찰이 다른 정황 증거나 확실한 물증 확보 없이 영장을 청구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영장 예. 청구가 됐다는 거는 분명히 압수된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고, 그리고 이게 웬만한 분들은 처음 휴대전화 사고 나서 구글 타임라인 끄지 않거든요. 그럼 구글 타임라인만 보면 분초별로 내가 이동한 동선이 그려집니다. 그러고 그걸 줬다는 사람, 2시간 전에 사진 찍은 그 사람과 내가 만났던 장소와 시각이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이 것만으로도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 나도 공무원 되고 싶어. 아빠 나도 아파트 사줘. 권성동 어떤지 합니까? 근데 지금 나오면서 하는 태도 보십시오. 조사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궁금한데, 조사 받고 나와서 보인 저런 태도, 지금 본인이 조사 받으면서 쫄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제압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권성동은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윤영호 본부장 조사 받고 나와서도 자기랑 통화해달라라고 자기 비서한테 시켰어요. 그게 택배기사한테 전화가 잘못 가서 그게 온천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수사에 대해서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모든 개입을 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밀리면 안 된다, 자신이 또 과거에 한번 빠져나갔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게 해서 빠져나갔는데 그런 것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법부의 재판, 누가 판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자신이 지금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남기면 안 된다, 그런 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장은 언제 청구할 것 같습니까? 영장은 사실 지금 이미 권성동에게 전달했다는 현금 사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장은 곧 청구가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권성동 의원을 국회의원들의 표준이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그 보좌관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국회의원 됐을 때 보좌관 보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공부를 했는데 보좌관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드라마랑은 다르다. 많이 다르다. 근데 권성동 의원은 진짜 자신감이 넘쳤던 분이에요. 그렇죠. 팀 내에서 예. 무소속으로 모든 있다가 혐의를 다 부인하는 분이잖아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있나 보다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있었고, 그리고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 저는 사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월급이라고 한다면 월급 차이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역구가 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네, 너무 많이 쓰이는데 그 비용이 좀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중진 중에 뭐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분들은 너무나 이제 그렇죠. 자신만만하고 하고 자신만만하니까 그냥 잘 사나 보다, 진짜 그런 생각이었고, 후원금을 그래도 제대로 예쁘게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순진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그래요. 순진했구나. 네. 권성동 의원은 뭐 강릉 지역에서는 거의 왕과 같은 왕이었죠. 존재다. 그렇죠. 표현도 아무도 많고. 얻을 수 없는. 맞습니다. 뭐 네. 의혹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그쪽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도 많았죠. 예. 초대로 강원도 가면은 그러니까 여튼 뭐 제대로 대접은 받더라고요 확실히. 곧 그 생선들이 달라요. 자, 이런 얘기. 생선이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물고기 많이 드셨네 오늘. 그리고 한덕수 총리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타이틀인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 상황에서의 삐걱거림, 그리고 국민의힘 요직만 차지했던 권성동의 몰락과 향후 어디까지 추락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조국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